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이번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좀 의혹들은 해소됐을까요? 그 많은 의혹은 또 어떻게 풀렸는지, 어떤 발언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연결해 볼게요. 법사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 나와 있는 특파원 김남국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전에는 한동훈 후보자 앉혀놓고 여야 의원들이 계속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전 2시간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미제출되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후에 질의가 되는 오전에 질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네. 그 오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미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는 것이 하나였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청문 절차, 인사청문 전에 여러 가지 의혹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네. 딸의 장녀의 논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해명하는 것이 전혀 이제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의 해명들을 했었는데 의혹 보도를 보게 되면 벤슨이라고 하는 대필 작가가 대필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나왔죠. 네, 1학년 또 고등학교 한 학생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여러 논문들을 1년 사이에 거의 11편을 네. 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거짓 해명 아니냐 이런 네. 거 사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률 용어가 아닌 정치적 용어를 써가지고 여야 간에 좀 정쟁적인 요소에 발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니 유감 표명을 해달라. 네. 크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한 후보자 이거저거 따져봐도 이거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습니까?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이제 많은 그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명쾌하게 좀 해명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딸의 이 논문과 관련된 의혹이었는데요. 네. 아마 인사청문 직전에 대필과 관련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특히나 한동훈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수사 압수수색을 과도하게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검찰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적 수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펙 쌓기가 한동훈 후보자에게도 있었던 것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네. 사과도 없었고 명쾌한 해명도 아니고 오로지 이거는 그냥 몇 페이지 안 되는 짧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냥 애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하는 것 그냥 아카이브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잣대를 정확하게 대야 될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논문 얘기는 그 정도인데 봉사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봉사활동 장려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장려돼야 되는 건데 왜 봉사활동 시간을 공개 안 하냐고 자료 제출 안 하냐고. 네. 인터뷰에서는 그 돈을 주고 홍보성, 광고성 기사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봉사단체를 자랑까지 할 정도인데 왜 국회에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봉사활동 기간과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자료 제출 안 한 거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일이고 권장할 일이라고 한다면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소되고 수사되고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잣대로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따져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를 차단한
당한 상황입니다. 저 한동훈 후보자 그 자녀가 외국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 기고한 거는 돈을 주고 했다고 합니까? 얼마를 줬다고 합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봉사활동은 국내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홍보는 네. 그 봉사활동하는 거를 저희가 기사까지 내면서 돈을 주고 홍보성, 광고성 기사까지 내면서 광고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봉사활동은 국내에서 하고 또 그것을 해외의 어떤 매체에 기사를 실어가지고 인터뷰하는 기사를 실어서 홍보한다. 네. 라는 걸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논문도 그렇고 이 봉사활동을 해외의 어떤 그런 그 인터뷰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는 것 이런 것들이 네. 결국에는 그 해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스펙 쌓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논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니 실제 활용은 안 됐지만 네. 활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네. 과연 맞는 거냐라는 자, 지적인 겁니다. 공정과 상식에 빗대 보면 이게 맞는 건가 물어보는데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도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실제 거기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문제도 지적이 되었었고요. 또 대피를 해서 이것을 그냥 아예 통째로 남에게 다 맡겨가지고 작성해서 논문을 써달라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논문 심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학술지의 정당한 출판과 여러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서 업무방해도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외국 검찰이 수사를 하진 않겠죠. 아니, 국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내 검찰이 수사를 할 만한 수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똑같은 잡대라고 한다면 이런 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네. 고발인이나 고소인이나 조사하지도 않고 의혹만으로 기사만 가지고 압수수색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은 오히려 그 조국 전 장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 와서요. 네, 입법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가 입법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인이다라고 한다면,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입법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입법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후보자 신분에서 야반도주라고 하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를 비하하고 막말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과격한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법안 통과와 관련되어서 만약 정부 부처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식 의견을 받는 절차와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또 앞으로 향후 사개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사개특위에서 얼마든지 법무부와 대검 검찰의 의견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할 그런 어떤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또 다른 의혹도 나왔습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요. 예.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보도가 된 것이었는데요. 네. 한동훈 후보자가 20대 25살이었나? 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있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이제 증여받은 아파트가 이제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 아니냐. 네. 아파트 이렇게 넘겨받은 게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고 사법연수원에 월급이 뻔히 한 100여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월급으로 어떻게 그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증여 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부분 하나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주택 조합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그 입주권 취득과 관련되어서 조합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 아니냐.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들이 소위 말해서 법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네. 어떤 그러한 것들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진 않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후보자의 여러 가지 자질들이 평가되어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위공직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책의 신뢰, 심지어는 뭐 정부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특히나 법무부 장관은 도덕성과 관련돼 있어서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해명 나오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의심이 되는 스펙 쌓이고 네. 이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거나 명쾌하게 좀 해명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태도는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하다. 예,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입시에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문제되지 않는 거냐는 그런 취지의 답변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이냐, 그 형사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네.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공정과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아니 스펙은 뭐 이렇게 써왔지만 네. 아직은 입시에 활용한 건 아니니까 문제 없다라는 그런 식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인식이 너무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임명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국민의 큰 뜻을 거슬러서 임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능할까? 그냥 할 것 같은데요. 아니, 하면은 저는 굉장히 폭락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은 뭐라고요? 지지율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요. 네. 정부 내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은 게 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을 갖고 그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이재명 고문이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 자기의 어떤 안위라든가 정치적 계산 자기가 뭐 정치적 욕심 이런 것들만 생각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출마하기가 어려웠을 것인데요. 네. 진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선거의 모멘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인천의 선거를 한번 승리로 이끌어 달라라는 그러한 당의 경기도는 어쩌고요? 경기도도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기도도 함께 다 해야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재명이 뭐 버린다고 경기도가 버려질 것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이재명은 국민들 모두 이렇게 함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뭐 버려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문회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